투자텔미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시장과 종목의 숨겨진 이야기, 오늘도 발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한 키워드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대화 모멘텀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섹터가 있죠. 오늘 또 어떤 이슈가 더해졌는지 잠시 후 텔레방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K-팝 열풍에 이번에는 또 애플도 합류를 하는 모습입니다. 관련 수혜주 같이 정리를 해볼 거고요. 앞서서 오늘 오후 2시에 시장에서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라고 김정현 아나운서가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가 확정되기 전부터 이미 관련 자료들이 텔레그램방에서 막 떠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확정된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시계열로 잘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대북 관련해서 이슈가 또 많은 날입니다. 먼저 오전 10시에 군이 오늘부터 전방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다라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지난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이번에는 철거 작업에까지 들어간 건데요. 국방부는 오늘 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철거 대상은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개 정도로 2, 3일 내에 철거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접촉할 가능성 등에 대비해 북러 밀착 이후 경색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까지 더해졌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를 한 건데, 이 중국과 북한 간의 경제 교류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이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세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6월 중국과 북한 간의 무역 규모가 전년 대비 30%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여행 관련 사이트에 평양과 중국 베이징을 잇는 열차와 이 평양과 중국 상하이를 왕복하는 항공편 정보가 올라오기도 했답니다. 이를 두고 이제 산케이 신문이 보도하기를 북미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리 대북 영향력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대북 관련주들 흐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JS13가 대북주 안에서는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된 데 이어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주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오전장만 하더라도 그리고 장중에 무려 13% 넘는 강한 흐름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축소하면서 5%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좋은 사람들이 동반 4%대 오름세를, 그 외의 대북 관련주들은 오늘 뭐 다 같이 올라가기보다는 각계 전투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북중 관계 회복과 관련해서는 이 이슈가 본 궤도에 오를지는 앞으로 두 나라 간의 고위급 왕래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애플 TV 플러스가 글로벌 K-팝 배틀쇼 K-팝들을 공개한 외신이 오늘 텔레그램방에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 보시라고 제가 영상을 켜놓고 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8월 29일에 전 세계 이제 동시에 공개가 되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 서구 팝스타와 K-팝 아이돌이 팀을 이뤄서 명곡을 재해석하는 8부작 배틀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서 현장에서 관객 투표로 승자를 결정하고 매회 마지막은 K-팝 아이돌의 무대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대표 출연진으로는 서구 아티스트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사람은 메건 더 스텔리언이 있는데요. 핫한 여성 힙합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죠. 이번 K-팝 대회에서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여드릴게요. 총 출동 아티스트 라인업 역대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메건 더 스텔리언이 출연자 겸 총괄 제작자로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데, 다양한 아티스트와 협업하는 아주 메인으로서 전략적인 인물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캐샤 등 1990년에서 2000년대 초반에 히트곡으로 잘 알려진 레전드급 아티스트들도 출연을 할 예정입니다. K-팝 아이돌로는 있지, 스테이시 등이 활약을 하게 되고, 싸이와 라이오넬 리치 그리고 미끼리 등은 제작진으로 합류를 한다고 합니다. K-팝과 글로벌 음악의 융합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고 이 확대가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K-팝 관련주를 또 공부를 해야겠죠. 다른 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관련주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CJ ENM이 제작진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산하 레이블의 출연 아티스트 중 하나인 케플러와 JO1이 있고요. 카카오는 계열사인 하이업 엔터 소속의 아티스트로 스테이시가 있습니다. 있지 소속사는 JYP 엔터고 노머스는 출연자에 속해 있는 ATG의 공연 협업 및 팬덤 플랫폼인 프롬을 통한 협업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프롬은 노머스가 개발 운영 중인 K-팝 아티스트와 팬들이 소통할 수 있는 메신저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관련주들 현재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볼게요. 결국에는 이제 엔터주들의 수혜를 우리가 예상해보고 또 점쳐볼 수 있는 대목인데 노머스가 오늘 3% 넘게 오르면서 견조한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CJ ENM은 동반 1%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는 컨소시엄 발표와 함께 주가가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는 강보합권의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오후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AI 국가대표 5팀 선정 발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정부는 K-AI 모델 개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챗GPT나 제미나이 등과 같은 이 독자적인 AI 모델을 개발해서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글로벌 AI들과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오픈소스로 이를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AI 서비스 출시와 여러 산업의 AI 전환을 가속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번 컨소시엄 모집에 지원한 기업 10개 정예팀 중에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최종 5개 팀이 발표가 될 예정이었는데 2시가 되기 전부터 1시부터 이 자료가 텔레방에 공유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보도 자료인 것 같은데 엠바고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유가 되기 시작을 했고 이 이슈로 관련주들은 이미 주가가 최종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먼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 선정된 5개 팀과 컨소시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료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앞서 이제 주간사로 발표가 된 곳은 5곳이고요. 그 외에 네이버 클라우드는 당연히 네이버가 컨소시엄 구성 기관으로 들어가겠죠. 업스테이지에 이제 플리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주가 강세인 이유고요. SK텔레콤은 크래프톤, 리벨리온 등과 손을 잡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 NCI가 NHN, 포스코 DX, 롯데이노베이트 그리고 미디어젠과 컨소시엄을 같이 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G 경영개발원 AI연구원은 LG U+, LG CNS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주들 현재 구간에서 주가 흐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관련주들이 무려 12개나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좀 드리면 오브제는 2대 주주가 네이버 클라우드다 보니 오브제의 주가가 오늘도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주가 역시 견조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플리토도 이 소식으로 오늘 주가 장중에 하락세에서 강세로 돌아선 상황이고 크래프톤이 의외로 주가 반응이 없습니다. 12개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파란불을 밝히고 있고요. NC소프트도 이 이슈로 오후장 들어서 주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NHN 두 자릿수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축소하며 9%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디어젠은 오늘 신고가입니다. 이 차량용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데 5년에 걸쳐서 SLLM 생성형 AI 엔진 미라클 개발에 이제 성공을 했고 그때부터 AI 기업으로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포스코 DX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롯데이노베이트도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이 가팔라졌습니다. 그 외에도 LG U+, 한글과 컴퓨터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과 자료 위주로 구성을 해봤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만나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보신 투자 뉴스 뭐가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이 K-팝 내용들, 최근에 보시면 이제 K-팝 데모헌터스부터 K-팝까지 정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오늘 또 관련 종목수도 올라가고 있어서, 잘 보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했던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지금 노동시장 위축과 경기 둔화 우려를 나타내주고 있죠.
금리가 확 내려오면서 9월달 첫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나와주고 있는 건데, 사실 지난주가 얼마 전에 있었던 FOMC 회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멀어졌었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 높아지면서 9월달에 첫 금리 인하가 아니라 B컷 가능성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두 번을 내린다라는 건데, 이번 고용 보고서를 보고서 이 월러이사하고 보험원이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켜보는 접근은 위험하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일단 매파 의원이 또 이 사임할 거로 발표가 되면서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비둘기파 의원을 임명해 버리면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관점은 더 클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8월달 시장은 우리 관세 이슈가 끝난 것도 아니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글쎄 금방 해결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세제 개편에 대한 이슈도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 맞는 건데, 결국 금리 인하 수혜주로 좀 시장을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금리 인하에 사실 바이오도 수혜입니다만은 이 배터리 기업들이 또 많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될 수 있고, 특히 배터리 쪽에서 보시면은 이 전력망령 배터리 투자에 1조 달러 슈퍼사이클 온다고 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배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기차를 보고 왔지만 이제는 그 전기차보다도 이 배터리가 신재생,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 전기차에는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입니다만은 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더 큰 ESS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큰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전력망 수요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배터리 시장은 우리가 전기차를 보고 왔지만은 그 무게중심이 전기차가 아니라 이제는 이 전력망 수요, 그러니까 신재생 가고 있다라고 해서 그쪽은 새로운 수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전기차 소재 기업들,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아마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지표 쇼크로 금리 인하가 다시 이제 시장에서 고개를 들게 됐는데 2차 전지나 배터리 쪽 섹터를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탑픽으로는 어떤 종목 꼽아주실 건가요? 네, 가격을 보시면 일단 63,100원의 엔캠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요거를 제가 이제 한 달 전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안 올라왔습니다. 아직까지 주가가 너무나 싼 구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일단 세계 1등 2차 전지 기업인 CATL하고 이제 이 공급 협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CATL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상위 8개 업체하고도 협력을 논의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CATL에 공급하는 소재 기업을 지금 지분 100%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100% 인수를 추진하게 되면은 확실한 중국 밸류체인으로 가게 되는 거고, 다만 그 기업의 지분을 인수 못한다 하더라도요. 지금 중국의 CATL을 비롯해서 이 배터리 상위 8개 기업까지 협력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LFP 시장에서 가장 큰 게 중국이고 거기서 1등이 CATL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밸류체인 진입하게 되면 꽤 큰 재료가 될 수 있고, 지금 미국 관세로 또 소대형 반사 이게 기대가 되는데, 미국 정부가 지금 중국 소재 기업들의 어떤 고율의 관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조지아 쪽에서 또 가장 많은 이 북미 캐파를 키워나가고 있는 것도 엔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국 수혜와 미국 수혜를 같이 누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ESS가 그냥 예전에는 대형 배터리였다고 본다면은 지금은 이제는 신재생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신재생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오히려 주가 배터리고 부가 태양광 풍력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신재생에는 필수적인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태양광 풍력에는 무조건 배터리가 있어야 된다. ESS 배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모멘텀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엔큐입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12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5만 원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12만 원까지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나 기대감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이미 일부 제약 바이오주들이 또 반응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7월에 소개해 주셨던 리가캠 바이오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금리 인하로서 오늘 제약 바이오들이 제일 먼저 급등하고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는 하락이 나왔지만 이 비파마기에도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도 계속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9월 금리 인하 기급 가능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알토젠,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이 3대 플랫폼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나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 것점에 있어서 리가캠바이오도 계속해서 좀 보유관점 말씀을 드려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차 전지도 이 금리나 수혜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8월달 시장이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 금리 인하를 봤을 때 정말 그 명확한 해답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무료 방송할 거니까,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